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 KB부동산 주간보고서 2월 22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마 전세 가격 상승세 최근의 상승 흐름 유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계속해서 둘 다 상승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 높게, 특히 높게 덕양구 의정부 같은데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까요? 자, 수도권 5개 경락시 전국입니다. 수도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살짝 지난주에 비해서는 좀 가격 상승 추세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이 정도는 여전히 그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개 광역시 같은 경우도 올랐다 좀 떨어지는 추세인데 또 살짝 올랐다. 이렇게 이런 걸 보통 혼조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자, 그러면 전국을 볼까요? 경기, 대전, 인천, 제주, 전남 순입니다. 네, 이 중에서도 경기도가 0.83. 네. 그 특정도가 0.83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이렇게 볼 때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밑으로 쭉 내려가 볼까요? 자, 그럼 서울을 보시면 동대문, 노원, 마포, 구로, 동작 순입니다. 그래서 동작이 현재 0.78%, 노가 0.64, 마포가 0.6, 구로가 0.49, 동작이 0.46. 그러면 대체적으로 최근에 계속 보던 놈들이 이번에도 또 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로는 최근에 안 보이더니 다시 또 재등장을 한 게 없잖아 있네요. 아마 요게 어쩌면은 이번에 그 광명시흥이 새로 이제 그 지정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이곳들이 그렇게 좀 들썩한 게 아닌가? 시차가 맞나? 좀 빠르나? 네,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닌가라고 약간 생각이 드네요. 자, 매매 경기도를 보시면 덕양구, 의정부, 수원 팔달구, 하남, 수원 장안구 순입니다. 고양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여러 구들이 돌아가면서 일산 동구, 일산 서구, 덕양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덕양구가 2.3%. 네, 후덜덜하네요. 이 정도면은. 네, 이렇게 오른 거를 제외하고는 그 일산 동구석 이런 데들은 차트상에서는 좀 사라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정부, 새로운 강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동안 의정부는 전혀 눈길도 안 쳐다볼 정도로 가격 상승이 미미했었던 그런 지역인데 이번에 이렇게 의정부가 떡하니 사실 1.52%면 웬만하면 1등 찍었어야 되는데 고양 덕양과 너무 세네요. 2.3%. 네. 그다음에 수원 팔달구, 하남, 수원 장안구 요런 다 1%를 넘는 주간 수익률이 이렇게 1%가 넘는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일인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다음에 전세입니다. 전세는 이제 수도권은 이렇게 급격히 올랐을 때를 제외하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사실 0.3% 이게 0.1% 이하 0.1% 요 정도야 사실은 이제 안정화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정도는 안정화라기보다는 상승세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표현이 사실 맞기는 하겠죠. 그래서 전세는 여전히 계속해서 전부 다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보면은 대전, 경기, 인천, 대구 순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의 특징이 나오네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갓세종이 빠졌습니다. 세종시가 사라졌어요. 네, 전세 매매 가격 다 상위권에 1등을 놓치지 않던 적어도 차트에서 사라지지 않던 세종인데 이번 주에는 둘 다 사라졌네요. 이것도 나름 특징이다라고 하면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대전이 1등입니다. 전세 가격 상승률로는. 그다음에 경기, 인천, 대구 순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때는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상승 추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다시 이렇게 꿈틀하는 건가? 왜냐면 전세
계속 그러면 또 이제 매매 가격도 흔들게 되잖아요. 매매 가격도 밀어올리게 되고, 물론 이제 그동안은 워낙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밀어올리는 힘이 그렇게 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요. 자, 그러면은 서울, 네, 동대문, 중구, 은평, 노원, 마포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중구와 은평을 제외한 동대문, 노원, 마포는 아까 매매 가격 상승률에서도 다 상위권을 차지했던 놈들입니다. 특히나 동대문은 둘 다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대문 여러모로 상당히 좋죠. 교통편도 좋고 여러모로 뭐 좋습니다만 여하튼간에 둘 다 이렇게 됐다는 거고, 중구가 계속해서 그 전세가격 매매 가격에서 상위권을 최근에서 좀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또 한편으로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력이 몇몇 아파트로 인해서도 쉽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 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수원 권성구가 무려 2%대 2%대입니다. 그 다음에 시흥, 안성, 수원, 장안구, 구리순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매매도 그렇지만 전세 상승률에서도 그 퍼센트가 어마어마하게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차트를 계속해서 쭉 보다 보면 좀 높다라고 해서 보통 1%였거든요. 왜냐면 이건 주간이니까요. 주간에 1%면 4주 연속이면 4%가 넘어갑니다. 네, 엄청 난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10억에서 1%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 나와는 1%는 그 오른 것들을 전체를 더하기 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1억짜리 100개에서 그게 뭐 오른 1%로 떨어진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개별 아파트 보면은 뭐 20% 30% 이렇게도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데 수원 권성구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격이 오를 때 쫙쫙 올라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쏠림이다라는 것도 생각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수원 권성구가 2%로 1등, 그 다음에 시흥, 안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동안 아파트가 많이 공급이 되었었는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차트에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게 어떻게 된 일인지도 어떻게 보면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매수 동향지수를 보시면 매수자 우위지수, 네, 대전이 서울을 눌러버렸네요. 대전이 104.1, 서울이 101.인 거 보니까요. 네, 대전이 드디어 계속해서 서울과 엎치락뒤치락 너다 나다 이러더니 드디어 역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가 갑자기 3위로 치고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울산, 부산 순이란 거, 특히 광주가 이렇게 쭉 내려오던 것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그래서 다음 주에 과연 광주가 서울을 턱밑까지 추격할 것인가,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지역들이 이로 인해서,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쓴 책도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사이클, 투자 사이클, 이런 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이클이 돈다는 거, 때가 되면 오른다는 거,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서울 노원 같은 경우는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 상계 2구역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 인가,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활발, 그다음에 동북선 경정저 착공. 동북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전철이지만 의미가 있죠. 2호선까지도 연결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GTS 신호선 신설, 교통호재, 생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풀릴 것에 대한 기대감. 보상금이 풀릴 것에 대한 기대감은 약간 좀 억지 같은데요. 그 다음에 저금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로구 같은 경우는 가산 디지털 단지, 영등포, 여의도 업무지구가 가깝고 서울시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 구로구가 없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6억 이하 물건도 있어서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는 실수요자. 6억 이하? 있습니다. 구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신도림동이 그나마 좀 비싸지, 그렇지 않은 다른 동들은 아직까지도 8,4주급인데 8억이 안 되는, 9억이 안 되는 아파트들도 꽤 많이 있으니까요. 실수요자분이 급증한 지역이다. 또한 GTS B노선 남부 광역 급행철도 연계 추진, 신도림 등등 2구 3번시 일대 재개발 사업 추진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러니까 남부 광역 급행철도 같은 경우는 말해서 2호선 이 황금도선 있죠. 그 옆으로 가는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남을 가는 게 이제 광역 급행돼서 이제 몇 개, 한 3개인가 4개 정거장 쓰면서 이제 가게끔 하는 것들이 이제 계획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경기
고양 덕양구, 화정동 행신동 역세권 아파트는 지하철을 통한 서울 진입 편리하고 서울에 유입되는 수요가 있어 상승세 유지, GTS-A 수혜지역, 투자자 관심, 고양시청 이전 호재, 행신동 및 성사 혁신 지구사업 진행 중인 성사동 일대 화정동 역세권 단지들의 효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는 의정부 GTS 신호선 7호선 연장, 미군거지 반합, 기능동, 장암동, 중안동 등 활발한 재개발 진행 구역에 있어 투자자 문의가 활발한 지역이다. 금호동의 을지대학병원 개원, 교수 학생 직원 투자 관련 수요가 증가하여 매매 전세가 의정부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수요인 거죠. 수요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공급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니 그렇게 된다. 또 이제 호재도 있고요. 인천 난동구 GTS B노선 경인전철 2 걸판선, 수인분당선, 교통호재, 구월동을 비롯한 구도심 지역개발 산업의 영향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꾸준하다. 타 지역에 비해 저평가 인식, 구월동 신세계 아파트는 재건축 1차 안전진단 통과 후 신세계 아파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추진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전세입니다. 자, 전세 같은 경우는 동대문 같은 경우는 전월세 물량은 있으나 금액이 많이 상승해 거래는 잘 이루어지지 않다. 철거에 들어간 이문동 재개발구역. 그러니까 결국엔 철거에 들어갔으니까 이미 이주사가 발생했겠죠. 인근 단지들 도심재생 뉴딜 정책 사업지로 선정된 장안동 일대 단지들의 강세가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중구 임대차법 시행, 기존 임차인 재계약에 따른 매물 부족, 전세 가격 상승, 서울 중심 지하철 1, 2, 3, 5, 6호선 이용 가능. 웬만한 건 다 9호선까지 있으면 완전 퍼펙트하겠네요. 전세료가 꾸준하고 청약 대기를 위해 전세를 머물고 있는 수요도 많은 편이다. 수원 봄이사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고 전세가 상승. 신분당선 예정, 신분당선 예정된 곳이 있겠죠. 그다음에 서울 접근성 좋아진다. 역세권 거래가 오르고 수원역 인근 2만 연료세 신축 아파트 건설. 그다음에 그러다 당연히 사람들이 전세 유입도 꾸준하다. 안성 2-3년간 과도한 공급, 아까 말씀드렸죠. 전세가 입주 마무리와 함께 점차 회복되고 있다. 특히 대덕면과 공도읍 일대의 선호도 좋은 신축 아파트의 전세가 소폭 올라 거래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약간 좀 신기하죠? 면읍이 나오네요. 보통은 동 얘기만 하다가. 그 다음에 인천, 동구, 1호선 동인천역 인근을 중심으로 전세세는 꾸준한 편이나 전세 물건이 부족하다. 서울이나 인근지로 출퇴근 이용하여 젊은 신혼부부나 수도권 출퇴근 근로자들의 1억 초반 20대 전세수요가 많다. 사실은 동구는 인천에서도 정말로 소개도 안 되고 이야기도 안 되는 그런 지역인데 이번에 이렇게 반짝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상승률을 보면 금주 상승률을 고양, 덕양구, 의정부, 팔달구, 하남, 수원, 장구, 수원, 건성구, 안산, 상록구, 성남, 수정구, 대구, 북구, 남양주 순으로 전부 다 경기 수도권이 전부 다 차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락한 곳 창원, 의창구, 광양, 울산 중구인데 광양이 한동안 좋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계속해서 차트에 등장을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전년 말 대비는 참여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세입니다. 자, 전세를 볼까요? 전세를 보면 이렇습니다. 수원 건성구, 동대문구, 시흥, 안성, 서울 중구, 수원 장안구, 부산 수영구, 대구 북구, 인천 동구, 구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서울 다 포함. 그나마 부산 수영구가 차트에 이렇게 떡하니 등장했다는 거. 그 다음에 전세 하락은 익산, 과천, 광명, 광양. 광양이 매매나 이거는 다 이렇게 하락이 있다는 거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위함 9월부터 현재 최근 것까지는 전국 보면 계속해서 빨간 짙은 색이 넘실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런 추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색깔이 짙다는 거, 우리가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하얀색도 있었었는데 다시 최근 들어서는 전부 다 색깔 짙은 거로 좀 변했다는 게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산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얀 데는 여전히 꾸준히 하얗고, 그다음에 색깔이 진한 곳들은 이제 좀 옅어졌지만 지난주에 진해졌던 곳이 이번주에 다들 좀 옅어졌다는 게 좀 눈에 띄죠. 하지만 동래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속해서 그 짙은 색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보였던 수영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아주 좋았었던 건데 최근에 살짝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 것들을 좀 오히려 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에 대구입니다. 대구는 색깔이 계속 진합니다. 진하지 않았다가 요때 9월 21일 주 요때 빼고 전부 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색깔이 북구가 갑자기 1%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외 지역도 전부 다 색깔이 좀 짙어진 쪽으로 그 전주에 비해서 변화가 대구도 있네요. 인천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쭉 보면은 색깔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진해졌던 애들이 좀 옅어졌는데 옅어졌던 애들이 좀 진해졌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연수구와 서구가 좀 너무 강력히 상승했던 게 좀 약간 쉬어가는 타임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가격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다. 그다음에 아까 광주 언급이 됐었죠. 얘네들이 그러면서 광주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색깔이 매매는 좀 주춤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그 매매 심리 지수가 오히려 좀 많이 매수 심리 지수가 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는 있겠네요. 그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색깔이 다 진해졌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그래서 대전 사람들이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1등을 한 이유겠죠. 서울을 제치고. 그다음에 중구 울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현재 전주에 비해서는 색깔이 좀 비슷하다. 다만 동구만 좀 많이 색깔이 짙어졌다. 근데 그 외에는 좀 비슷비슷하다. 전주에 비해서는 딱히 더는 아니고요.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종 한번 볼까요? 세종은 점점 뭐 느낌이 좀 추세가 떨어지고 있는, 힘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다음에 경기도는 전부 다 뭐 시뻘겋습니다. 시뻘겋지 않은 놈이 이상해. 평택이 계속해서 그냥 요 정도 순에서 먹고 있는데 빨리 풀어라 평택 이놈아. 조정 대상 지역에서요. 근데 워낙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어서 쉽지는 않겠죠. 그다음에 뭐 안산 그렇고 뭐 경기도는 색깔이 안 진한 곳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쭉쭉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강원도는 여전히 뭐 이렇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쭉 청주도 그렇고 청주는 이렇게 좀 색깔이 좀 진한 쪽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쪽으로 좀 충남 뭐 다 그렇고요. 전라남도 전주 이런 데도 색깔이 좀 옅어져서 이제 좀 풀어야 되는데 왜 안 풀는지 몰라요. 군산이 여전히 그 힘이 유지가 되고 있네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다 군산으로 전주 갈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경북에서는 포항이 많이 좀 옅어지긴 했고 그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더 볼 것은 딱히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는 이제 경남 좀 힘이 좀 많이 약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듯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길게 했네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